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김도엽입니다.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한 10분, 20분 반등 분위기가 나오다가 다시 시장이 꺾여가지고 어제랑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12시 34분이네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늘 뭐, 점심 지금 입맛도 잘 없으실 시간대고, 뭐, 일찍 차라리 드신 분들은 나을 것 같은데, 12시 넘어서 밥 먹으려니까 막상, 뭐, 안 내킨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점심 안 드시고, 예, 그냥 이거나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점심 뭐, 드시면 좋은데, 안 드시는 대신에 여기 좋아요 버튼이라 누르세요. 그럼 예. 기분도 꿀꿀한데 하나 누르고 시작해야죠. 예.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제가 오늘 사실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아, 예의가 아닐 것 같아 갖고 시장 전반적으로 침울한데 뭐 네가 얘기한 것만 올라가면 다냐 이러고서 혼날 것 같아 갖고 오늘은 넥타이를 자제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장 승부주 어제 이어서 예, 이번 주와 뭐 10월 초를 바라볼 때 가장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와 6커 그리고 네옴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해서 어저께 운을 띄워드렸고 오늘 두 번째 순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뭐 바이오 쪽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한 종목이 오늘 굉장히 폭발적인 움직임을 갖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약해요. 지난주에 그 리포트로 소개드렸던 알테오젠이 오늘 78,000원까지 솟았는데 비공식적으로 뭐 글로벌 파마에서 한 9만 원대 주고 지분을 사간다라는 얘기가 장중에 그 찌라시로 퍼지면서 휴시 잠깐 나왔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무려 지금 13만 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 종목만 지금 신났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힘든데 알테오젠 지금 글로벌 파마 피인수 이슈 근데 가격이 9만 원대 13만 원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직 지분 관련해서 뭐 명확하게 결론은 안 난 것 같은데 이게 썰입니다, 썰. 예, 확정이 아니고 썰인데 이제 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최근에 강세로 이렇게 한 7, 8일 연속으로 양봉이 붙은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9만 원 부른 것도 많이 부른 건데 회사에서 13만 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지분 넘기는 문제들이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아까 10시 때 나왔던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랑 로봇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 폭 조정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대부분 고점 치고 나서 빠지는 그런 형국들이 나오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극도의 쏠림 현상 이후에 좀 에너지가 소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 공모가가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26,000원으로. 지금 보면은 가장 좋은 가격으로 선정이 된 셈이에요. 26,000원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가격에 산정이 된 거고 목표가의 상단으로 된 거긴 한데 근데 오늘 관련해서 보면 두산 같은 경우가 강하지가 않죠. 예, 약합니다. 뭐 두산 같은 경우 지난주 월요일 날 상까지 들어갔던 녀석인데 오늘 현재 한 9% 내려가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출발했던 가격대만큼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요.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자회사의 이제 공모가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왜 이러지? 공모가 상단까지 찍어서 공모가로만 시작해도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로 시작되게 생겼는데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아침인데요. 음, 일단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기대했던 것 수준 정도로 일단 공모가가 형성이 됐다라는데 이벤트가 일단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또 가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2만 6천원 시작해도 1조 7천억인데 과연 그 첫날 그 배팅의 그 레인지가 있잖아요. 뭐 따따블이면은 이론적으로 거의 뭐 10만 원도 넘는 가격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7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까지 가격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죠. 아무래도 레인보우랑 견줘봤을 때 뭐 레인보우가 4조라고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죠. 16만 원대를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11만 원이니까 거의 한 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사실 선반영이 이미 실현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는 이제 10월 뭐 내일 아마 21일, 22일 사이에 일반 청약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청약률 가지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허수 청약 막기 위해서 좀 규정이 변경이 돼서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쟁률이 생각보다 이제 높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좀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런 이유들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쟁률이 예상보다는 좀 안 나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도 좀 작게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빠질 때도 올라갈 때도 저희들이 참 방송용으로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기 드리는 것이 선반영이라는 굉장히 두루뭉실한 얘기예요. 이게 저도 되게 싫어하는 용어거든요.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팩트보다는 선반영된다라는 걸 그냥 습관처럼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것들이 실제 좋아지거나 나빠지기 전에 주가들이 먼저 움직이면 뭐 대부분 다 해석이 뭐 그거죠. 선반영입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선반영. 예. 실제 뭐 공모가가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실제 그 상장되는 첫날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그 기대값의 최고치는 뭐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뭐 선반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흥분의 어떤 포인트가 사라졌다. 요런 관점으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무리 인제 이해를 하고 보려고 그래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떤 팩트라는 게 남아 있는데 미리 다 반영돼 가지고 끝났다라고 하면 믿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짧게는 뭐 몇 달에서 몇 년 뭐 수십 년 보셨겠지만 흔히 말해서 선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어떤 뭐 증권 시장의 변동의 비중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한 70-80% 이상은 예 맞아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먼저 원래 증권 시장이라는 데가 투자 심리에 기대값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사실 며칠 있다가 나온다, 뭐 다음 달이다 이래도 미리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좋든 뭐 나쁘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9월 달 관심주 섹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쪽이 뭐 이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6호가 온다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예, 요런 그 면세점이나 뭐 카지노 관련된 쪽, 그리고 AI 쪽으로 해서 8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게 로봇하고 이제 AI 쪽이 있었고, 원전 섹터 움직일 거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뭐 말씀드렸고, 조선주, 카타르발 2차 수주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그래도 또 원전주가 한 번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뉴스로 전해드릴 내용에 이미 뭐 새벽 뉴스로 보셨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한수원의 소송권, 승소 이슈 때문에 미국의 아마 웨스틴하우스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원전에 대한 이제 원천 기술 갖고 있다라고 이제 딴지를 걸면서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냈죠. 한국 기업이 뭐 다른 그 기타 지역에다가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 거 막아달라. 자기네들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수원에서는 그런 권리 자체를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사왔는데, 난데없이 또 원천 기술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부터인가 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승소 결과가 나왔다고 새벽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일부 원전주들 강세,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폴란드라든가 뭐 사우디, 또 몇몇 개 이제 동유럽 국가들, 뭐 튀르키예도 있고요. 몇몇 개 나라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쪽인데, 러시아나 중국 쪽에 맡길 거 아니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면 뭐 프랑스 계열 정도밖에 없고, 미국은 사실 저렇게 이론적으로 자기네 몫이라고 주장을 할 뿐이지 뭐 거의 한 20여 년 동안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인 기술만 존재한단 말이죠. 어차피 걔네들이 무슨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도 제하청을 맡기게 되는 건 결국은 또 우리나라 아니면 또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최근까지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한테 제하청이 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서도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계속 한미동맹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죠. 지금 명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시공하고 뭐 따내고 운영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뭐 손발은 없는데 머리만 좀 살아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같이 얹어서 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뭐 어찌됐든 뭐 한미동맹 강화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응할 부분도 있고, 이게 소송권 맨 처음에 벌어졌을 때는 심지어 국내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돈 주고 화해하고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뭐 1심 판단인 것 같긴 합니다만, 승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원전의 자립에 대한 뭐 부분을 좀 인정받았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달 원전은 뭐 당장 이 사실 원전이라는 게 뭐 해당되는 나라에서 발주와 관련된 그런 계약건들이 정광석화 같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재고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뭐 꼭 이번 달, 뭐 다음 달 이거 안에 뭐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안 나오지만, 아까 선반영이란 말이 이럴 때 쓰기가 좋은 거죠. 연내 어딘가 결정을 하면 우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반영되는 주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자랑 비슷하게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어저께 제가 제시드렸던 K리포트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예. 음, 어저께 K리포트 종목 중에서 원래 어제 잘 움직인 K 종목은 클리오였는데, 예.
오늘은 이제 조금 아침에 올라가다가 지금 뭐 현재 마이너스도 나고 약간 십자선이 나 있습니다만 어저께 안 움직였는데 소개드렸던 종목이 예, 아이디스라고 있습니다. 어제 아이디스 한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현재 지금 18%. 예, 어제는 이 녀석이 아침에 플러스가 났다가 쭉 마이너스로 밀렸는데 오늘은 살짝 출발을 해가지고 장중 23%까지 상승하면서 야, 어저께 K리포트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또 이렇게 하루 지나서 되게 일가를 이루는 종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CCTV 쪽이라서 뭐 아무래도 10월 달 정도에 그 수술실 CCTV의 의무화 이런 거에 이제 관련해서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종목들이 많이 연관돼 있지는 않지만 뭐 사회적인 그런 뭐 혼탁하고 지금 그 범죄와 연결된 그런 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CCTV의 증설이라든가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좀 재료라고 보이고요. 뭐 수술실도 사실은 의사 쪽 뭐 단체에서는 굉장히 거부했던 건데도 일단은 실시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것과 관련해서는 CCTV 쪽 관련주들이 비단 뭐 오늘 아이디스 아니더라도 10월 달 중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드려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빅파마가 이제 목숨을 걸었다 그러더니 심지어 뭐 B급 얘기지만 M사라고 지금 대표되는 회사가 요 회사 지분을 약 19% 정도 인수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시중에 들고 돌고 있을 정도로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음. 우리 한양 ENG님은 얼마나 골수 팬이신지 필명 자체가 한양 ENG면서 곧 급등 출발한다. 예. 오, 예, 굉장히 희망에 섞인 한양 ENG는 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좀 아까워요. 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안 간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마 제 기억에는 퍼가 한 3도 안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죠. 예, 저기 한양 ENG로 필명도 바꾸고 도배도 하고 이러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아직 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이 길이다 내지는 오늘이 디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 거래량 늘어나는 날 좀 주목하시면 맨날 좀 아침에 한 2, 30분 체크하셔가지고 딴 날보다 거래가 한 5배 이상 늘었다. 이러면 이제 윗방향의 추세가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히 흔히 말해서 다른 유사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저평가돼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 2,500개 종목 중에 저평가성의 종목들이 사실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저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 뭐 시장 절대 밸류 대비해서 저평가 많죠.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대우받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문제죠. 저평가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적정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단 주가가 좋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참 좋죠. 그래서 뭐 오늘 뉴스 중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가치 투자의 뭐 본산이라고 하는 신형 자산 운용인가? 예. 운용. 국민연금에서 나눠준 투자금을 회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형 투자 자산인가 뭐 자산 운용 이런 데가 이제 가치 투자에 좀 올인이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뭐 올해 장세가 사실 연초보다 좋긴 좋았지만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가치주 중심으로 포트를 꾸려놓은 이런 국민연금에서 이제 나눠준 돈들에 대한 투자금이
유달리 다른 자산 운용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수를 당하는 거죠. 예. 사실 이런 건들이 보면 '아 이게 가치 투자의 종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 야 이거 가치 투자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 어떤 투자의 그 접근 방식인데 이것들이 지금 도외시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방해서 나가는 투자를 못마땅해 하거나 딴 데보다 수익률 안 나니까 너는 못하니까 투자금 회수할게 이러는 그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아 그렇지.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며칠 내로 또 따져 보면 '저런 세상이 다시 뒤바뀔 수도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뭐 흔히 말해서 "퍼 100 짜리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세상이 지금 극상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세상은 늘 돌고 돌기 마련이라서 지금 뭐 가치주가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뭐 제가 뭐 그걸 측정할 수는 없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는 다시 또 본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네. 좋은 종목인데 참 대우는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한양 이엔지 님의 한양 이엔지 도배는 오늘은 요 창에서는 그만하시는 걸로. 예. 자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멜까 말까 고민을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어저께 유튜브 끝나고 참 쟁일 기다렸다가 밤 11시 방송에 나가 가지고 제가 주창하는 베스트셀러라는 "잘 파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제 아이템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밤에 말씀드렸던 추천주 이번 주 추천주가 요렇게 두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있고 센서뷰가 있는데 센서뷰가 오늘 굉장히 튀었죠. 예. 제가 오늘 뉴스를 찾아 가지고서 오늘 아침에 회원방에서 또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요. 어제부터 인제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스타링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금 SK랑 뭐 KT 계열사들하고 협약을 맺고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4 분기 중에는 뭐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저께 뭐 SKT항 아니면 KT항 그 뭐 통신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오전에 나오면서 보니까 뭐 5G 종목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오늘 돋보이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종목이 뭐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상장된 지 한 7월 달인가 밖에 안 됐고 고점에서 많이 박살도 났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그 케이블이라든가 뭐 안테나 비슷한 고런 류들 가지고 우주항공 뭐 카이에도 공급을 하고 스페이스X에도 납품을 했던 이력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어저께 좀 움직였었어요 쪼금. 어제 아무래도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첫날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제 밤에 '야 요거 쪼금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더니만 오늘 아침에 뭐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공교롭게도 오늘이 상장하고 나서 아마 그 보유예수가 한 80만 주 풀리는 날이었는지 그래 가지고 아침에 마이너스 한 1.5%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25% 까지 올라가서 뭐 위아래 따져 보면 거의 플러스 26%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아침에 이거 오늘 얘보다 더 아래 가격에서 시가가 나온 다음에 크게 올라간 애들 사실 지금 현재도 아침부터 강한 애들은 아침 시세부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애들이라 봉 자체가 저렇게 큰 애가 별로 없습니다. 약하게 출발하고 나서 20%대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은 뭐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는 어저께 적정한 타이밍에 추천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오늘 사실 넥타이 메고 나와도 될 정도로 뭐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저께 밤 방송 보신 분들이 해자죠. 저 오늘 아침에
예, 방에서도 요거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은데 덤벼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이제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어제 이미 그 본 유튜브 방송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어제 제법 올랐어요. 실하게. 어제 한 6% 정도 상승이 결국 종가상으로 나왔고 오늘은 마이너스 한 2.5% 나오다가 지금 거의 한 보합 정도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다시 미끄러지다 보니까 뭐 웬만한 종목들 일부를 빼놓고는 뭐 양봉이 거의 없죠.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장이 정말 초근접 보합으로 끝났는데 뭐 반도체 지수도 빠진 거 대비해서는 한 8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약간 반등을 줬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뭐 하이닉스 같은 거 제법 좀 오르면서 출발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예, 한 3, 40분 지나면서부터 다시 외국인들 선물 매도 많이 때리고 있고 현물은 뭐 지금 코스피는 별로 팔고 있지 않은데 오늘도 코스닥을 좀 파네요. 한 1,000억대 이상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약간 좀 변질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좀 꿀렁거리고 있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내외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마이너스에 걸쳐 있는데요. 예, 요건 이제 본 내용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하다. 예.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예. 어제 추천했던 거 오늘 마이너스 출발해서 25%나 올랐어요. 이러면은 예,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세상에 저런 주식이 있었다니 이러고서 채팅창에 몇 명쯤 놀라는 표정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을까요? 뭐 그냥 예, 오르든지 말든지 예, 네가 밤에 얘기를 했던지 말든지 난 안 봤다. 예. 그러고서 예, 개무시하시는 지금 상황이신가요? 예, 안타깝네요. 예. 잘 듣고 있다고요? 어, 어, 잘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더 능욕 같아, 능욕. 예. 아, 여러분들 반응이 지금 여기 몇 명 계시더라? 한 2만 5천 명 계시죠? 예. 아니, 2만 5천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우리, 그, 수려한 자연 속에서, 뭐, 연불들이는 그 불제자 같은 느낌? 예.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미동도 안 하시는, 예. 아니, 우리 사람 사는 게 좋은 일 있으면 화들짝 놀래 주던지, 뭐, 예. 짝짝짝, 예. 뭐 표현이라도 해주든지, 와, 이런 거 어떻게 발견했대요? 뭐 이런 거, 예. 반응이라도 나오든지. 뭐 어제도 제가 또 뭐 얘기한 게 안 좋으니까 또 뭐 안 좋, 얘기한 것마다 내려간다고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사실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세상에 무반응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무 관심 없다. 예,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심심해서 예, 뭐 귓가에 지금 앵앵거리는 뭐 귀뚜라미 소리라도 필요하니까 듣고 있어. 이러는 것보다는 아, 얘기한 거 중에 뭐 잘못된 거면 지적도 해주시고, 어, 의외로 또 이런 장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러고서 반응도 나오고. 아, 그게 사람 사는 맛이죠. 예. 저도 사실 어저께 밤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간 게 1시 반인데, 예. 저라고 뭐 24시간을 더 확장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오며 가며 지금 졸면서 운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사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예, 마이크를 계속 부여잡고 있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아주 뭐 저한테 슈퍼챗을 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냥 말 한마디 하나 따뜻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끔하게 해주셔도 좋으니 예, 채팅창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 예, 뭐라도 반응을 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도 예, 쌍방향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유튜브의 또 장점을 같이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없으신 거예요. 맞아요. 예.
기운이 없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진짜 사실 너무 뭐 이런 날, 어제 같은 날, 뭐 지난주 이제 목금은 좋았는데 하필 또 그런 날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한테 또 좋은 느낌들이 전달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주도 느낌이 어째 이러네요. 월화수 정도 고민을 하게 만들고 목금은 또 괜찮고 이럴 거 아닌가. 예, 이런 또 요일별 예, 등락에 대한 그런 관점들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 예, 힘드신 와중이지만 흔히 말해서 뭐 옛날 속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예, 아무리 힘이 없는 종이도 이렇게 맞대어서 서로 싸우면 예, 지지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예, 이 방송 감사하게도 와서 듣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뭐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어, 와서 같이 듣다 보면 뭐 시간적으로 사실 좀 지루한 시장에서 지금 또 지루한 시간대잖아요. 점심시간 전후해 가지고 나른해지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예, 좀 소리가 사실 자장가 같은 목소리라 좀 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귀 쫑긋 세우고 뭐 제가 90분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90분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이유도 없고 뭐 그러실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 한두 마디 얘기하는 것만 예,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뭐 90분을 어떻게 다 저장을 해요. 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반도체 얘기, 6호 얘기, 뭐 내용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반도체는 지난 밤새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어제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장표 뭐 그림인데 도이치뱅크가 밤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상향하면서 11월 달 분기 실적이 좀 놀랍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도의 이익 전망치를 높이는 그런 투자 의견을 내다 보니까 사실 뭐 마이크론이 매수 상향이라 그러면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법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사업 구조가 비슷하니까 나름대로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지수가 다시 좀 밀리는 여전히 9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시장이 밀려 있거나 외국인들의 지나친 뭐 일방적인 수급에도 불구하고 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뭐 오히려 대형주들이 덜 빠지고 빵프로대로 버티는데 이런 장에 또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예, 개별주들이 상당히 많았던 하루라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사실 원래대로 치면 장이 무난하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만 제한적으로 빠질 때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통례인데 어제나 오늘 장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그냥 어떻게든 그래도 뭐 4, 50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니고 뭐 그래도 지난주에 이틀 올랐던 거를 다 까먹지 않고 버티는데도 개별 종목들이 지난주에 올랐던 거만큼 보다 안 되게 빠지느냐 그게 아니고 더 많이 빠지거든요. 지난주 이틀 정도 올랐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주들 특히 말하는 중소형주들한테는 흔히 말해서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장사죠. 지난주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 더 까먹고 있다. 지금 뭐 앞서서 사실 뭐 다른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형주보다는 뭐 중소형주 뭐 지수가 안 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예, 그림을 그려서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아무래도 중소형주 대형주보다는 뭐 올라갈 때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은 게 당연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오르는 종목보다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은 등락 비율상 보면 그 내리는 종목의 대부분은 사실 중소형주며
뭐 대형주가 1% 빠질 때 중소형주는 2, 3% 빠지는 그런 형국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장세 자체가 지수보다도 안 좋은 종목 장세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 고점 치고 내리는 대표적인 종목 장세 투탑이 의료바이오로 생각되는 의료 AI 쪽하고 로봇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내려가면서 오히려 어, 역종목 장세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만 종목 장세가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후퇴를 빨리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들과 함께 유커 이슈는요. 뭐 제가 아까 그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딱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름값 아까도 뭐 말씀이 있었 기름값 계속 올라갑니다. 예. 기름값이 원래는 뭐 한 2주 전만 해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95달러 정도까지 연말 갈 것 같다 이랬는데 이미 94달러 수준이죠. 그리고 뭐 WTI 기준으로 91달러까지 지금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100달러 부르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윗선으로 부르는 사람들 얘기야 뭐 대수롭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계속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들. 제가 지난번 그 8.15 수요일 날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요약이 잘 돼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경제에 앞서는 게 정치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든 재선 뭐 불가 쪽을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 못 살게 굴려고 인플레이션 더 오버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의 지금 정적이라고 할까요? 뭐 푸틴하고 사실 빈쌀만 사이 안 좋잖아요. 지금 미국이 뭐 노력하지만 사우디가 쉽게 지금 다시 손을 내주지 않고 오히려 푸틴하고 손잡고 원유 감산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일부 나온 뉴스 보면 트럼프가 오히려 바이든을 지금 뭐 일부 경합주에서는 이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의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돌파가 물론 아직까지도 한 1년 남은 대선 기간이지만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사실 대선이라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거 참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상황에서 글쎄요.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푸틴이나 뭐 빈살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트럼프가 어제 밤새 한마디 또 했더군요 보니까 대만 지키겠다는 약속은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중국에서 엄청 트럼프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이 친중국이라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욕을 하고 갈궜던 일화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트럼프는 거침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표를 얻을 수 있는 분야면 뭐 미국 그 자동차 노조 입장도 선호하고 있고 전기차 막 깔리는 정책도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동차 노조의 입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섞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완연한 걸 보면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거에 파장이 있습니다. 이미 외국 쪽 일부에서는 트럼프 재입각에 대한 기대를 사실 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살짝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또 이런 트럼프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주파나를 튕기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런 상황이 또 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긴 한데 아직 한 1년은 남았습니다만 계속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 물정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뭐 먼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사람들의 뭐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연휴 전까지만 따져 봤을 때 여전히 그래도 뭐 불편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유커가 오고 있다, 올 거다, 앞으로 국경절 연휴 때 대비해서 생각보단 더 올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사실 유커가 많이 안 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가장 핵심은 중국 경제가 개판인데 무슨 정신이 있어서 딴 나라 놀러 다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유 중에 많이 되시는 게. 근데 요런 뉴스가 또 밤새 있었어요.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철광석이라든가 뭐 원유 가격도 중국 경제가 사실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뭐 소비가 없다고 하면 뭐 오르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예. 그리고 구리값, 뭐 닥터 쿠퍼라고 하는 경기를 내다볼 때 가장 소재 중에서 정확히 경기 전망을 예측한다고 하는 구리값이 최소 한 일주일 전보다는 다들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부동산 이슈 때문에 비구이안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으로 1등의 그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부분들 채권 뭐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 같은 것들을 지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연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닥치곤 있는데 계속 연장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준율도 인하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17개 도시 집값이 지금 부동산 뭐 망해가지고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사실 최근에 많았는데 오히려 2달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 앞으로 내릴 일만 남았으니까 집 사지 마세요 이랬는데 뭐 일부 지역의 얘기인지 몰라도 최근에 부동산 값이 또 오른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영끌족이나 좀 참았던 사람들이 또 후회하고 있다. 뭐 집주인들은 환호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심심치 않게 부동산난의 뉴스로 나오긴 하는데 중국도 제가 지난 그 8.15 녹화 때도 잠깐 경험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지지난주쯤에 중국이라고 소위 이제 볼 수 있는 OT를 잠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느낀 바대로면 이게 지금 침체된 나라의 분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난 제가 본 눈의 어떤 상황만 보면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여전히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런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허용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초기 숫자들은 웬만큼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는 시각에서 뭐 제가 주간 추천주기도 합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기대를 갖고 있어요. 롯데 관광개발 뭐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한 2%쯤 마이너스 나면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살포시 올라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 바운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리하게 한 3주 가까이 조정이 있었거든요. 17,000원대에서 14,000원 초반 정도까지 좀 지리하게 있었는데 다시 탄력이 어제부로 붙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적어도 국경절 연휴 끝나는 10월 한 4일, 5일 그 정도까지는 기대값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 뭐 예약했던 크루즈가 취소했다는 얘기 일절 없잖아요. 기대를 계속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 이슈는 오늘도 어제도 이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사우디의 그 산단 이슈가 최근에 가장 파격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뭐 가장 지금 대표로 해서 이미 한 1,000억 가까이인가 뭐 유치를 받았다고 하는 미코바이로메드가 아까 장중에도 한 20% 올랐었거든요. 어제 고점 상한가 나오다가 이제 쭉 밀려서 끝났는데도 오늘 살짝 마이너스도 있었지만 장중도 20%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고가가 뭐 그동안 기간 고가예요. 아직 힘이 이제 충분히 붙어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고 모아 데이터라든가 또 어제 좀 오르다가
말긴 했는데 뭐 아스타라든가 또 몇 가지 오스코텍이라든가 요런 종목들 움직임이 아직까지 에스코넥입니다. 오스코텍이 아니라. 예. 정정합니다. 에스코텍. 뭐 이런 류들 그리고 현대건설로 대표되는 SMR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쪽은 뭐 얼마 전에 원희룡 장관이 갔다 와서 미팅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 초반 움직임이 좀 나오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대한 전체 규모를 1,000조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다. 근데 어제도 비슷한 얘기 드렸지만 이거 과연 재원이 뭐냐? 얘네들이 뭘로 지급할 거냐?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실 재건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마진이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된다. 근데 뭐 그런 숫자적인 건 아마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나 다른 쪽 국가의 추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그냥 쌩 까고 저거 돈 안 되니까 쳐다보지 않을게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고 틈새가 있으면 들어가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게 그냥 뭐 정말 남는 거 없이 그냥 뭐 자원봉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시절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큰 돈 버는 건 어렵습니다. 뭐 갑자기 가서 무슨 공사하다가 뭐 권리를 딸 수 있는 뭐 유전을 캘 것도 아니며 뭐 금맥을 발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보기엔 큰 돈 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뭐 실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국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일종의 레퍼런스로 쌓일 수 있다라는 데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좀 이미지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사우디 쪽에 진출하는 쪽이 더 유망해 보이고요. 어저께 제가 그 밤방송에서 요 이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지금 그 서울에서 GICC라고 해서 예, 글로벌 인프라 관련된 그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24개 나라가 장차관이 모여서 하는데 사우디 세션, 뭐 우크라이나 세션 따로 이런 식으로 세션이 있을 정도로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여러 나라가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좀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 건설 기계라든가 송배전 쪽도 좋았듯이 많은 메가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아직 유지해도 좀 될 것 같고 일단 적어도 단기적으로 다음 달 초반에 원희룡 장관과 그 10대 총수가 사우디 몰려간다라는 그 일정 전까지는 기대값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빠지는 걸까요? 이렇게 뭐 수급적인 논리로는 당연히 뭐 외국인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사는 척하다가 선물을 다시 때리기로 했네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역시 유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로 뭐 할 수도 있고, 이 밤새 사실 나온 거 중에 누구도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뭐 내일 밤늦게 이제 결정이 될 뭐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뭐 페드워치나 이런 데서도 역시 뭐 99% 가까이 동결을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를 한단 말이에요. 11월 달에 대해서도 지금 70% 이상 동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는 연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또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도 새벽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유가가 어찌됐든 팩트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코어 CPI는 모르겠는데 제너럴 CPI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되었을 때 연준이 저거 유가 일시적인 거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라고 과연 계속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인상이 호재냐고요? 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주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따져 보자고요. 예. 자, 금리 인상 지속. 예. 이걸 인제 약간 부정적인 쪽에서 보면은 예 인플레 대상승으로 인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금리 인상 지속이라는 걸 경기 침체 지연으로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금리 인상을 왜 경기가 뭐 버텨준다. 고용이 여전히 뭐 괜찮아. 나오는 뭐 소매 판매 지표가 괜찮아. 이런 거 한 번 더 죽이려면 금리 인상 계속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차라리 경기가 침체될 확률도 낮고 오래갈 확률도 낮다라고 해석을 해 버리는 순간 시장은 예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인플레 재상승으로 우려하는 순간 예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금리 상태가 앞으로 몇 달 내지는 뭐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미국이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한 봄 좀 지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내년 말까지도 금리 인하 절대 안 내려. 지금 5%대 초중반 금리를 계속 유지할게 이러면 가계고 기업이고 한계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는 애들이 나와요. 그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뭐 억누르고 있고 어떻게든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짓눌러서 그렇지 지금 정도의 고금리 나름대로 뭐 옛날 한 2-3년 전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고금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꽤 높고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부담되는 금리만 계속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 상황에 봉착되는 지금 뭐 엊그저께 나온 뉴스 보니까 MZ 세대들한테 지금 그 나라에서 꼭 MZ들만 해주는 거 아니지만 50만 원인가 100만 원 그 거의 뭐 주다시피 하는 그런 소액 대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대출 받아간 애들이 한 달에 이자 그거 몇천 원 내는 것도 뭐 일부러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 내는 애들이 수두룩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저축은행들의 뭐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아주 작은 기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못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어느 순간 스노우볼처럼 돼 가지고 한꺼번에 문 안쪽으로 있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어떻게든 뭐 경기가 꺾인다라는 걸 빌미로 해 가지고 금리가 좀 하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숨통이 트이는 거고 금리 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쪽도 당연히 일부분에는 예 분명히 뭐 옳은 소리이기도 해요.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실 0%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성장이 없는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거고 그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없는 적정한 금리라는 게 존재하는 게 물론 맞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5% 이상의 금리도 문제고 뭐 0%로 가는 금리도 문제고 그 중간에 예 흔히 말해서 골디락스 금리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어찌 됐든 음 글쎄요. 뭐 저금리에 몇 년 동안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뭐 "성장합니다."라고 굳이 예 포장을 해 가지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저는 가게나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되고 있거나 방어벽이 약해져 있는 예 그런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 상황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계속 플랫하게 1 년이고 계속 갑니다. 이것도 결국 위험해지는 거다.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이슈와 함께 음 예 어찌 됐든 오늘은 뭐 음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수가 밀렸다라는 건 원전 이슈가 아침에 기분 좋게 출발하는 종목들을 많이 양산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좀 아침보다 지수상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아마
아침에 좀 와 그러고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음봉을 만드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딱 보아하니 예 제가 원전 쪽을 한 10여 개 이렇게 묶어 놓은 예 그 폼이 있는데 옆에 인제 모바일로 보면 이 일봉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10여 개 종목이 있는데 딱 한 종목 빼놓고 다 음봉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보다 예 시가보다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우리 기술 빼놓고는 다 음봉이네요. 예. 심지어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침에 출발이 지금 현재 가격보단 높은 것 같아요. 살짝 십자선이 예 음봉으로 나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건 좀 해석을 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원전은 물론 답답합니다. 한 번 이게 돼서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원전이 갑자기 뭐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 사실 베일에 쌓여 있어요. 뭐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게 뭐 단 한순간에 누가 그냥 뚝딱 하고 망치 내려치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 원전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건 맞는데 이게 인제 과연 그렇다고 뭐 다음 주면 지연됐던 체결 계약이 뭐 갑자기 형성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인데 그래도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쪼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우리나라가 물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자체적으로 원전 까는 건 뭐 어렵고도 긴 내용이라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기대할 건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가장 지금 앞서고 있는 쪽은 예 뭐 폴란드라든가 우크라이나 뭐 옛날 터키, 튀르키예 요 정도급 예 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우디는 지난번에 그랬죠. 뭐 미국에서 자기네 무슨 요건을 충족을 해 주면 미국하고 한국의 연합을 택할 텐데 그거 안 들어 주면 "중국 거 할래." 이랬거든요. 한 2달 전쯤에 그렇게 선언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우디가 지금 뭐 유가 갖고 이렇게 미국 오히려 한마디로 "엿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원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원전 쪽에 대해서는 의외로 예 약간 '기대값의 연장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석상으로. 자 오늘 뉴스 나온 거 일부 살펴보면 예 어 어저께 인제 스타링크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인제 뭐 스타링크가 들어와서 SK텔레콤 향하고 KT 계열 향으로 해서 각각 인제 협약을 맺고 빠르면 4 분기에 인제 영업 시작할 것 같아. 인제 이런 이슈들로 예 이제 도배가 되면서 뭐 SK텔레콤 쪽에 뭐 우주항공 관련주 또 KT양의 뭐 계열사들 어제 초급 등주들이 나오고 이랬는데요. 좀 묻혀 있긴 했지만 과기정 통부에서 어제 아침발로 해서 이렇게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장기적인 또 발전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표로 보더라도 이게 쪼끔 복잡하지만 뭐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금 현재 좀 수준이 떨어진 것들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2030년 정도 되면 한 4조 정도 매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단계를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제가 오늘 새벽에 뭐 공부하다가 예 그래프로다가 하나 가져 나온 건데 사실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고등 계획 무슨 전략국인가라고 하는 그 DALPA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얘네들의 세부 예산을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내년도가 늘어나는 예산의 비율상 가장 높은 증가율을 가지는 쪽이 다른 게 아니라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최근에 인제 러시아가 뭐 김정은하고 만났던 장소도 우주개발 기지 뭐 이렇게 나와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우주항공 쪽이라는 게 사실 뭐 미지의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국력이고 또 이게 기술력이다라는 관점에서 강대국을 표방하는 나라들이 사실 우주에 대한 뭐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결코 소홀하지가 않습니다.
뭐 하다못해 앨런 머스크의 꿈이 그 화성 가서 자기는 묻히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예. 뭐 이런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한 분야가 우주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한 2년 있다 쏘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우주항공의 어떤 과정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링크로 대표되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통신사들과 또 관련되는 회사들과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이제 결국 저궤도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6G라고 하는 더 업그레이드된 통신 단계에서 꼭 필요한 어떤 인프라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어제도 관련해서 딱 두 종목만 보면 된다. 많은 종목 보셔야 필요 없고, AP 위성 같은 게 오늘도 위아래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합입니다만 위아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위로 7%, 아래로 마이너스 5%. 잘 이용했으면 10%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조금 더디지만 가장 확실한 매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인텔리언테크. 오늘 아침에 플러스 나오다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5일선이나 10일선 터치하면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5일선 무너질 때부터 분할 대응 하시면 추세는 너끈하게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항공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열렸던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가전 전시회죠. 거기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섹터가 뭐가 있었냐면은 삼성하고 LG가 전부 다 오두막집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모듈러 주택 안에다가 굉장히 가전 제품들을 꽉꽉 잘 배열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마트 홈이죠. 근데 이제 1인 가구 중심의 작은 주택, 쬐끄만 거. 시가로는 지금 한 1억짜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1억짜리 타이니하우스로 명명이 됐나 봐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집도 만든다. 사실 이제 삼성과 LG가 직접 집을 만들진 않죠. 삼성은 아마 삼성물산 통해 가지고 집에 관련된 부분은 하겠고, 그 안에다가 이제 1인 가구용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잘 쌓고 초연결을 하는 부분들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유럽 쪽에 인기가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네옴시티 같은 데도 결국 모듈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서도 하다못해 인부들 숙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모듈러 주택이 꼭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하는데도 사실 오랫동안 이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주택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라서 오늘 좀 올라가다가 어저께도 장중에 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오늘도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심한데, SY로 대표되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 같은 것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리포트는 오늘도 세 가지 어렵게 뽑아봤는데, 하나는 본느라고 하는 인디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관련된 거였는데, 사실 이게 오늘 제 관점에서는 좋아 보여서 K리포트라고 오늘 선정을 했었어요. 아침에 요거 한번 보합 정도에서 플러스 한 10원 정도쯤에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50원 정도 하는데요. 아침에 2%로 시작을 했다가 살짝 마이너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11%
후반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오늘 2,600 아마 한 40원, 50원 예, 그 정도쯤에 보합 근처에서 사셔 가지고 아까 2,900원 정도 아까 고가가 2,955원인데요. 요 정도쯤 하고 나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오늘 K리포트 가지고서 예, 장도 좀 꿀렁대지만 그래도 뭐 넉넉하게 점심 드실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오늘 오르는 진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의 맛을 좀 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뭐 요새 추세가 너무너무 좋은 종목일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그 한 달 전쯤인가요? 유커 얘기 계속 들을 때도 가장 대표적 그때도 사실 세 종목이었어요. 딱 글로벌 텍스프리와 VT랑 예,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VT 같은 경우는 뭐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10,000원 정도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고가가 19,400원 뭐 지금도 19,000원 정도 예, 가격을 넘나들고 있는데 역시 뭐 이런 내용들에 보강되는 리포트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리들샷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스킨 제품에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거를 약간 좀 채용하는 그런 개념에 쏙쏙 박히는 개념이에요. 침투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큰 제품인데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중국향 그 화장품들이 침체된 반면에 일본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예, 좋아진 회사가 딱 두 개거든요. 지금 VT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이패밀리 SC. 오늘은 좀 하락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아침에는 얘도 신고가가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일본 매출 비중이 얘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인데 반해서 VT는 83%가 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일본에 좀 치중돼 있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아니 그러니까 역수출이 돼서 이 니들샷 관련된 제품이 우리나라에 인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거나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인제 막 예 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밑에 그 리포트의 소제목을 보면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여기 써 놨는데 인제 일본 쪽만 터졌다고 이 정도 주가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 확장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인제 내용이에요. 저도 사실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죠. 받는데도 얘는 그냥 잠깐 쉬고 뭐 중간에 보면 당연히 음봉도 나고 더 안 갈 것처럼 보이는 날도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근데도 또 꾸역꾸역 예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확 터져 가지고 예 뭐 수급의 발산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물론 인제 일봉은 오히려 차분해 보이지만 주봉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뭐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당연히 9,000원, 8,000-9,000원 뭐 낮게는 5,000-6,000원 하던 애가 지금 19,000원이니까 거의 한 3배 올랐다라고 보면 많이 올랐다고 볼 텐데 사실 지금 왜 주가들 보면은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그런 거 있죠. 실적은 뭐 한 3배 올라가는데 주가는 10배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속도감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 대한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테플러스인데 인테플러스가 아마 아침에는 잠깐 플러스가 나다가 살짝 다시 아마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아침에는 잠깐 플러스 잠깐 났었거든요. 어제 마이너스가 좀 났었고 하는데 오늘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인제 꼽은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평판이라는 걸 좀 중요시하는데 리포트 중에서 꼭 오늘은 반영이 없더라도 나중에 '그 리포트 괜찮았네.'라고 평가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고 뭐 수급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 기업 자체의 매력도 중요한데 이 리포트를 낸 사람도 중요해요. 쓴 사람. 예, 작성자라고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애널리스트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 쓴 글이라서 오늘 뭐 주가가 기대만큼 올라가진 않고 있고 아침에 플러스에서 다시 미끄러져 가지고 전저점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주가까지 내려온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의 검사 수혜주라고 하는 내용이 변질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패키징 뭐 HBM 쪽도 그렇고 의료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일정 부분 갔던 거에 대한 휴식 기간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 뭐 그때 갈 때는 뭐 까닭없이 좋아요 이랬던 부분들이 당연히 역할을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조정 모드로 가게 되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냉정하게 조정을 받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뭐 지금 하다못해 에코 프로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반짝 뭐 양봉이 살짝 나왔지만 오늘은 또 어제 오른 거 그냥 또 반납하고 다시 원위치거든요. 뭐 이거를 역시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사신 분들이야. 아유 여유다 이러고서 예, 아직도 뭐 버틸만해. 아직도 난 넉넉해. 뭐 어차피 3, 4년 있다가 승부는 그때 가면 진짜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 120이나 130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떨리죠. 뭐 믿고서 분명히 아직도 갖고 계시겠지만 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쫄리면서 갖고 계시니까 얘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을 후달리게 만들면 버티지 못하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 아무리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돌부처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사람을 또 조종을 합니다. 지금 이게 뭐 조정을 나름대로 받았으니 인제는 버티기 모드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안심시키지 않아요, 절대. 결국 제가 그 뭐죠? 송도인가 어디 유원지에 있는 그 막 돌아가면서 사람들 쓰러뜨리는 그런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런 놀이기구처럼 사람들 되게 못 살게 굴고 "여기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아마 강압적으로 예, 협박을 할 겁니다. 그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과연 있는지 그런 끝에 인제 찐주주가 뭐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끝내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또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디다가 막 예, 소송 건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한두 번쯤 말씀드린 저만의 그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시세가 났던 애들은 한 50% 정도는 조정받는 게 통례다라고 하는 대시세죠. 얘는 나름대로 대시세가 낮잖아요. 50%라는 걸 아직 제 주관적인 그냥 사견이니까 너무 갖고 계신 분들 노여워하시지 말고요. 그냥 참고 삼아 예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넘겨 버리시면 되는데 150의 딱 절반 생각해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주봉상으로 지난번 4월 달의 고점 수준하고 이제 맞닿는 수준이 아무래도 지지 내지는 뭐 저항의 가장 좀 끝단이 아닐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지금 정도에서 저도 이게 뭐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합당한 뭐 수치가 예상이 되고 그거에 걸맞는 주가가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이제 150 까지 갔을 때 논리가 예 그렇게 논리 가졌던 분들 입장에서 지금 인제 뭐 공매도다 또 뭐다 해 가지고 분위기가 억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뭐 소리를 좀 죽이고 웅크리고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포모나 뭐 "공매도 무찌르자."라고 하는 이런 별단의 또 캠페인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에코프로 쪽에 향해서 매수를 해 놓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뭐 주장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뭐 전기차가 잘 팔려요. 뭐 리튬 가격이 반전이 나왔어요.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숨죽이고 보자라는 그런 관점일 거고, 조금 인제 일찍 빠져나온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인제 포스코 홀딩스를 요새 유튜브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대안입니다. 내년도는 포스코가 뭐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이러고 주장하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예. 저도 요새 인제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창을 열어서 보면 뭐 소재나 이런 거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면 100, 10 이면 10, 다 포스코 홀딩스를 전면에 깔아 놓고 예 "내년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음을 최근에 목격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끔 접하거나 이러면 '아 나는 왜 저런 거 저렇게 강하게 주장을 못 하지?' 그냥 이렇게 묻어서라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하는 분들이 "아 냅다 뭐 팬입니다." 이러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도 선뜻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건 굳이 나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나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예? 제가요? 아니 뭐 제가 지금 그럴 정도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을 안 파 가지고 디스코 팡팡이라는 말을 잠깐 까먹었었네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비치는 얼굴 민낯이 건강상 힘들어 보이나요?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으려고 애써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음 저는 하여튼 남들이 다 주장하는 거는 별로 동조해서 생각하거나 뭐 한 배를 탈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주창하는 게 소수 의견이죠. 남들이 이쪽으로 쏠 지난주에 그 로봇 얘기 드릴 때가 그랬잖아요. 개나 소나 다 로봇 얘기하고 그럴 때가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달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쪽으로 다 쓸렸을 때 나오는 얘기니까요. 뭐 그런가요? 지금 아무래도 에코 프로만 뭐 가장 이제 높게 갔었으니까 얘가 50% 인가요? 58만 원에서 그러네요. 예. 얘는 개인적으로는 뭐 예 제가 알량하게 갖고 있는 원칙 기준으로는 뭐 더 이상 많이, 근데 인제 저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인제 순간적으로 갔던 거잖아요. 그죠? 한 하루 이틀에 걸쳐서 딱 갔던 거라 요거가 평균선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뭐 갔던 포인트는 포인트니까 기준으로 삼자고 하면 '거짓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문제는 뭐겠어요. 예. 누가 인제 고양이 방울을 다룰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느냐. 누가 앞장서서 지금 인제 지금은 수익 나서 좋으신 분들도 일부 있지만 물려서 지금 고민 단계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올라가면 또 '에이 쪼끔이라도 손해 줄이고서 줄이고 뭐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 레이저셀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 어 수요일 날인가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4%좀 올라가서 반등이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쫙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일 좀 견디나 싶었는데 오늘 또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한 14,000 원에서 15,000원 사이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사신 분들이 물리시게 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날 저도 뜨악했어요. 심지어 이게 아마 그 제가 그 회원 방송 하던 중간에 갑자기 주가가 내려꽂는 바람에 제가 그 뒤에 회사에다 몇 번 전화를 해 봤는데 전화가 불통이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안 받기도 하고 내려놨는지 하여튼
얼마나 전화가 많이 왔겠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뒤에 뭐 악재성 얘기가 나온 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일가로 내리니까 항상 또 가십 기사처럼 떠도는 말, 예, "여기 대표가 양아치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만 그냥 잠깐 회자가 될 뿐이고, 종토방 같은 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긴 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으로 내렸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당장 찍은 실적은 없고 뭐 HBM이다 이래 가지고 인제 약간의 인제 테마성으로 묶여서 올라갔던, 뭐 이 종목 아니고 인제 제가 같이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 예, 펜트론도 있었잖아요. 이 종목도 사실 그 뒷뒷날 또 얘도 제법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뭐 이게 특별히 회사가 안 좋은데 거짓으로 올라갔다 빠진다기보다는 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어떤 실적 없이 HBM입니다, 뭐 이 엔비디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엮여 가지고 올라갔던 애들이 약간의 인제 교통 정리를 뭐 하는 과정에서 한번 꽝 세려 맞춰 가지고 한번 그동안 어중이 떠중이로 붙었던 분들, 저는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글쎄요, 최근에 나온 HBM 관련된 뭐 내용 중에 내년도에 80% 정도의 나름대로 섹터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해당되는 종목들을 굳이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뭐 반도체라고 하여 모든 업황과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예상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거냐, 뭐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다 각자 레벨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D램이 뭐 바닥에서 일부 돌고 있다든지 가격이, 내년도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반도체 쪽으로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기본적인 내용, 사실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흔들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소구해서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는 이미 배렸는데 이 정도에서 뭐 갈아타서 또 다리 지금 52주 신고가 치는 애로 바꿔 타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좀 이 종목이 안타깝지만 뭐 손절의 원칙은 좀 벗어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견디는 게 난지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레이저셀이나 펜트론 같은 데 물려 가지고,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뭐 저라면 견딜 것 같아요. 예. 음. 네. 지금 56분 정도 돼서 제가, 예, 오늘 화요일 시간에서 가지고 있는 제 시간이 뭐 약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인제 다음 주 되면 월화수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길게 아마 여러분들이 성인 되고 나서 가장 맞이하는 긴 연휴가 아니실까 싶은데, 단기 방학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는 사실 처음 겪는 거기도 해요. 이렇게 오래 쉬는 게 있었을까 싶기도 해서. 아마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현재 시장이 불안을 하고, 또 9월 달에 특별히 장이 좀 별로였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휴를 앞두고 장이 아무래도 희망적으로 반응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떨떠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 연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오래 쉬지 딴 나라들은 거의 안 쉬잖아요. 딴 나라들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미국도 맨날 열리고 아마 심지어 일본도 이 추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긴 연휴는 없는 걸 알아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랑 중국만 해당되는 연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은 뭐 그냥 평이하게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FOMC 이후에 뭐 파월의 얘기 한마디 갖고서도 시장은 또 왔다리 갔다리 변동성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어찌 됐든 우리나라 장의 분위기는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으로 갈수록 약간은 자체적인 파장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평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물량의 한 60-70% 정도? 고 정도만 생각을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일단은 연휴 전까지는 합당한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오늘
9월 19일 화요일 순서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주 월, 화도 변함없이 1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러 군데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상세하게 대답 시간상 못 해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부 순서도 나머지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